여러분 이용하시기 전 꼭 보고하세요. 펩스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석글을 넘기고 싶다면 영상 마지막 부분 추천 배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픽 공유 중입니다. 유료로 바뀔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그런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할 경기는 해외 축구 5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레알 베티스, 수비 능력을 상당히 높게 칠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홈에서 수비로 이행하는 능력이 뛰어나 레알을 상대로도 2020년 이후에는 멀티 실점을 홈에서 내준 적이 없을 정도다. 다만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하는 지공 성향이 레알을 상대로는 잘 통하지 않을 듯 한데 레알의 올 시즌 플랜도 미드필더 중심의 플랜이기 때문이다. 레알 마드리드, 카르발의 부상과 심판의 판정 논란 등 억가 요소가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기를 주도하면서 그라나다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베티스의 수비 능력을 감안하면 아무리 벨링엄이 날고 기어도 공격력을 확실히 투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 그나마 크로스 등의 활약으로 미드필더진의 힘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상대 지공을 원천 봉쇄하는 플레이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 코멘트, 언더를 찍는 것이 제일 낫다. 의외로 베티스가 홈에서는 수비를 꽤 잘해내는 편인데 레알을 상대로도 이 명제는 유효한 것이었다. 레알이 미드필더진을 장악하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기는 한데 베티스가 홈에서 워낙 강한 편이라서 레알의 승리는 1옵션까지는 아니다. 스타들은 홈에서 렌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모나코를 상대로는 확실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유는 모나코 가치 중원에서의 압박이 강한 강호들을 상대로는 렌이 홈에서도 약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 실제로 올 시즌에도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3위 이상의 팀들을 만나서는 다 졌다. 모나코의 높은 원정 실점률을 이용해서 난전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AS 모나코, 득점력은 크게 문제가 없다. 홈 원정 스플릿이 아주 안정적인데 골로빈 같은 이선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찬스의 양이 많으니 적어도 공격적인 운영에서는 장점을 보일 수 있다. 결국 300의 가운데 자리에서 생기는 문제나 원정에서 박스한 수비가 이상하게 불안해진다는 점이 모나코의 유일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승리를 기록해도 실점 자체는 할 것 같다. 코멘트, 렌이 모나코 같은 팀에게는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부진했다. 다만 모나코도 원정에서의 실점률 제어나 박스한 수비에서 보여주는 난조가 심한 편이라 렌도 난전을 만들어보는 식의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을 듯. 오버 쪽으로 가는 것도 합리적이다. 아탈란타, 밀란에게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일단 측면에서 윙백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잦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아탈란타의 중원이 꽤 단단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측면 공격을 주로 하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밀란의 테오 레앙 듀오에 꽤 고전한다는 점이 썩 달갑지는 않을 것. 측면뿐만 아니라 밀란의 강한 중앙에서의 압박도 까다롭다. AC 밀란, 아탈란타의 중앙에서의 단단함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 물론 지루를 향한 직선적인 롱볼이나 지루가 내려오면서 연계하는 식으로 상대의 압박을 부쉈던 로마전 같은 경기도 나온 만큼 밀란이 측면에 의존하는 빌드업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밀란도 뒷공간을 내주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든다면 한 골 정도의 실점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편이 낫다. 코멘트, 밀란이 우세한 경기가 될 듯하다. 일단 아탈란타가 밀란을 상대로는 늘 윙백들이 고전하면서 공격이 잘 풀리지는 않는 양상, 밀란이 측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뒷공간을 내주는 밀란의 단점을 감안해도 화력으로 아탈란타를 잡아낼 전력은 된다. 비아레알, 파레오의 이탈이 상당히 크다. 지난 경기에서도 파레오 없이 경기를 치렀는데 기대 득점이 0.65로 상당히 처참했던 모습. 소시에다데 무기가 강력한 삼선의 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아레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 전력으로 중앙 맞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홈이지만 페이스를 소시에다데에게 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소시에다드, 주중, 경기를 치른 것은 마찬가지지만 지난 경기 메리노, 수비멘띠, 멘데스 등 핵심 선수들을 모두 제외한 상황이니 이 경기에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우려스러운 점이라면 쿠보의 폼이 좀 좋지 않다는 점인데 그나마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잘 해주면서 오야르사발의 득점에는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코멘트,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상황일 듯. 일단 파레오가 없어지면서 중원에서 공을 뿌려줄 선수가 부족한 상태. 소시에다드의 중원 전력은 멀쩡한 상황이기도 하고 쿠보의 득점이 좀 아쉽다고는 해도 오야르사발에게 양질의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르트문트, 리그에 이어서 포칼에서도 슈투트가르트에게 패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부분적으로는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했지만 라이프치히가 포칼에서 조기에 탈락한 상황이라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불리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특히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오고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라이프치히 미드필더를 두텁게 가져가는 게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 일단 미드필더를 두텁게 세우면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을 답답하게 할 수 있고 라이프치히가 잘하는 역습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앞서 언급했듯이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상황,
이 전술의 약점이라면 측면에 공간을 많이 준다는 점이지만 도르트문트 양풀백의 장점이 스피드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멘트: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을 자르고 역습으로 가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 상황, 포칼에서 일찍 떨어진 것이 체력적으로 우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자, 그럼 펩스님의 분석으로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추천 배팅입니다.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승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 프렌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 스타드렌 대 AS 모나코 승패 모나코 승, 핸디 마인 모나코 승, 언더오버 오버, 아탈란타 대 AC 밀란 승패 밀란 승, 핸디 마인 밀란 승, 언더오버 오버,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드 승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 프렌 소시에다드 승, 언더오버 언더, 도르트문트 대 라이프치히 승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 마엔 라이프치히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해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펩스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하루하루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 배당만 보고 운으로 하시는 분이나 자주 틀리시는 분, 편하게 연락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분석 글들은 다 비슷합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한 수익과 적중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픽 공유 문의는 화면 우측 상하단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